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최근에 그 만주 길림성 부근의 고구려의 유적지를 돌아보고 오신 제1사학자 이진희 선생님을 모시고 고구려 유적에 관한 얘기라든가 또 압록강변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진희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 명치대학에서 강의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참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고국에는 자주 오십니까? 네, 1년에 너도 4번씩 찾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고국에 오신 여행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10일간 한국의 사적지를 네. 일본 주로 그 대학 선생이 둘이고 고등학교 선생이 13명, 네. 뭐 기타 사람들 다니고 네. 10일간 한국의 사적지를 도는 것하고 네. 그 사람들 보내놓고 나서는 좀 발굴 현장을 좀 돌려고 네.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그 길림성 부근에 있는 저희들이 통칭 만주라고 그럽니다마는 그 중국의 고구려 유적지를 탐사하고 오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5월 초에 갔다 왔습니다. 네. 며칠간이나 다녀오셨어요? 2주일간이. 2주간이요. 네. 어디로 해서? 일본 그 나리타에서 대련을 돌아서 네. 대련에서 다시 장춘으로 비행기를 타서 네. 장춘에서 밤 9시 반 경에 열차를 타면 네. 아침 8시경에 통하라는 데 도착을 합니다. 네. 이 통하에서는 자동차로 한 4시간 네. 옛날 그 만주에서 집안으로 고구려 서울로 들어가는 길 로령이라는 데를 넘어서 네. 그래서 집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집안이라는 것이 지금 그 지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그 우리나라 그 북한과 아주 접경에 있군요. 예. 거기는 강폭이 한 300m밖에 안 됩니다. 아, 예. 300m 이쪽 저쪽으로 중국과 우리가 접근을 예. 하고 있죠. 그 집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 그 고구려가 처음에 발생한 장소가 한인이라는 데인데 네? 그 한인 더 오지입니다. 네. 예, 한인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기원 1세기에 압록강에 도읍을 옮겼어. 네. 그래서 427년에 평양으로 서울을 옮길 때까지 약 500년간의 고구려 수도였습니다. 집안이라는 곳이요? 예. 아, 환인이라는 곳에서 나라가 생겨가지고 집안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아, 예. 그 집안이 그 고구려의 옛 도읍지였다는 것은 뭐 완벽한 그 자료가 있는. 예. 거기는 고구려 광개토대왕비가 있고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가령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 때 1392년에 원나라 북원을 치기 위해서 집안을 지나가도 그이가 고구려 땅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조선조 제일 말기까지 네. 우리 역사, 우리 기록에 집안이 나옵니다만 네. 지금 말씀 도중입니다만은 이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고개를 넘어서 네. 집안 그 고개 위에 서서 집안을 보았습니다. 저쪽 산들은 북한산이고 지금 잔문총이 멀리 보입니다. 지금 한 300mm 정도 가지고 땡기니까 저렇게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을 돕니다마는 저쪽 산들은 북한 땅이고 바로 저 밑에 압록강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강변의 불악이군요. 그러나 위에서 저렇게 좁게 보이지만 아주 넓은 곳입니다. 네. 인구 한 6만이 살고 있고 아하. 이게 유명한 장군총입니다. 네. 일변 길이가 약 30m, 네. 높이가 10m를 넘습니다만 네.
제일 밑에 있는 그 화강암을 깎아서 쌌는데 한 개가 한 35톤짜리 아주 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한 20년 전에 문제를 삼았던 그 강개토대왕비에 지금 구경을 하러 좀 들어가는 셈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저걸 호태왕비라고 그러죠. 네. 그럼 저것은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보존해 놓은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고구려의 국내성 평지의 그 도읍 주변에 있던 성벽의 자취입니다. 저렇게 그 사적지 옆에 민가가 집결해 있고 아주 이건 우리 일행입니다만은 여기에 보이는 저 부분은 현대 싼 것이고 고구려 것은 저 땅 밑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규모는 완전히 그 고구려의 평지의 도읍을 알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광개토대왕비를 20년 전에 네, 제가 일본에서 일본의 대학의나 공부를 좀 하고 네. 고국에 돌아오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을 책을 좀 읽어보니까 네. 이 우리나라라는 것은 이 대륙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반도라 네. 항상 그 주변에 큰 나라들이 강국이 되면 그게 말려서 사는 네. 자기 주체도 없고 네. 주권도 없고 독자적인 문화도 없고 항상 침략당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라. 네. 그런 공부를 내가 해 갈 수는 없고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고고학이라는 네. 옛날 사람들이 남긴 물건을 가지고 혹은 유물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네. 과학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네. 역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해 놓은 것을 역시 좀 자기 나름대로 네. 이 극복한다는 말 못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이 정리를 해서 좀 반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는 낙랑군 유적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왜곡을 주로 문제를 하고 네. 그 뒤에는 임나 일본부가 제일 관건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그 임나 일본부설이 성립하고 있다는 그 절대적인 자료가 광개토대왕비니까 그걸 한 20년 연구를 했었죠. 네. 그래서 1971년에 일본 참모본부가 그 비면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네. 비문을 변조한 거니까 너희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고대 한국을 지배했다든지 식민지를 했다든지 하는 건 그 허황한 소리는 그만두라고. 네. 더 강개토대왕비는 지금 석회도 남아 있으니까 네. 그걸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한일 관계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네. 이걸 그때 좀 문제를 좀 삼았었죠. 네. 그 일본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발 많았죠. 네. 그러니까 4세기 일본의 역사라는 것은 일본 자기네들이 남긴 일본 석인이 고사긴이 하는 책 가지고는 네. 천왕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확실치 않고 서울이 어디에 있은가도 확실치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일본 국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이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말이에요. 네. 지금 가야 지방을 2세기나 지배를 했다.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역사에 가지고는 안 되면서 반대로 이 광개토대왕비를 네. 이용을 해서 거기 외가 391년에 바다를 건너가서 신라와 백제를 치고 그걸 지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석회를 발라서 변조한 겁니다. 그런 문제를 좀 삼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리를 그만두고 새로 과학적으로 비면 조사를 하자. 그럼 그런 내용을 광개토대왕 비에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이 써놨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전면 석회를 발랐습니다. 네. 발라서 그 위에 비문을 재현해 놨는데 네. 재현한 비문이 원 비문하고 다른 걸 재현해 놨다. 그래서 석회가 떨어지니까 원 비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도 석회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돌인데요. 돌로 돌 했어요. 위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그 전문가가 보면은 그걸 몰랐을까요? 우리가 비석이라고 하면 네. 6m 30이나 됩니다. 동양에서 저렇게 큰 비석이 없어요. 네. 그 면이 4개 있거든. 네. 글자 한자가 약 10cm 넘는 이게 1800자가 이렇게 쓰여 있거든. 네. 그런데 그걸
금세기 초에 그 비문을 잘 읽기라든지 네. 능굴이 그냥 붙어 있어 가지고 네. 중국 사람들이 잘 합니다만은 네. 그게 저 말똥이라고 합니까? 네. 그걸 발라가지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면 표면이 그냥 떨어진 데도 있고 뭐 아주 난잡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거에다 다시 석회를 발라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육안으로는 알기가 힘드는 그런 비면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올려서 신뢰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스스로 이 선생님께서는 그 내가 좌경 사학자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조총련계 조선대학이라는 것이 일본에 있습니다. 네. 거기 교수를 했습니다만은 1971년 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꼭 10년 전에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네. 내가 청춘을 믿었던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1965년경입니다만은 한 6년 더 참다가 네. 마지막 이건 아무래도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런 생각에서 그만둔 거죠. 조총련계를 떠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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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처음에 그쪽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하는 짓이 틀렸으니까 네. 내 스스로 그걸 비판하고 응? 그 사람들 비판하고 나온 거니까 난 지금 당당하게 네. 내 청춘은 좌경했지만은 난 떳떳하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한국 와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북한 가보셨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중국의 집안이라는 곳은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3번입니다. 6년 전에 일본 학자들하고 대논쟁을 제가 그러니까 저 문제를 낸 후에 한 5, 6년간 일본 사람들이 내한테 많이 반발했죠. 네. 그러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6년 전에 그 갈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라는 것이 주최를 해서 네. 중국 학자들도 오고 일본 학자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일본 중국 연합군하고 저 혼자가 좀 논쟁을 했죠.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논쟁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그러고 나서 한 4, 5년 못 갔습니다. 네. 못 간 이유는 좀 이 강개토대왕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될 그런 분위기가 올라가야 하겠는데 한국과 중국과의 그 국교 문제도 아직 그 전망도 없고 일본 애들은 움직이지 않고 근데 작년에 이제 아세안 게임 우리 올림픽 지나갔고 그래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제 눈이 상당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다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작년에 가고 또 금년에 갔습니다. 네. 네. 지금 나오는 자료 사진은 어디? 이 집안 호텔 바로 앞입니다. 예. 이 아침이 통근하는 풍경인데 한국하고 다른 것은 전부 자전거 저런 조그마한 좀 이 19세기적인 그런 말도 타고 다니고 이 국내 성지 옆에 보니까 가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저 자전거 위에다 물건 실어와 가지고 네. 노점상도 하고 있고요. 이게 한국 아가씨예요. 저거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잘 없어진 세탁하는데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교포들이 있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중공 어떤 학교 옆에 가니까 애들이 이제 소재를 하는데 네. 아주 그러니까 지저분합니다. 이 애가 지금 소재한 그 쓰레기를 갖다 저 버리러 가는데 저기 이제 지보리들이 말입니다. 쓰레기 버린 걸 주워 먹으러 와요. 근데 그 저 옆에 보면 또 개도 와서 나도 한마당 끼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중심지입니까? 이 중심지가 그래요. 그 포장된 곳은 한 군데도 없군요. 포장길은 조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조금 뒷골목 들어가면 저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술 한잔 먹고 저분들이 싸우고 지금 말리고 있는 사진인데 네. 6년 전에 갔을 때는 저런 것 하면 참 째깍 잡아갔는데 요즘 저런 것이 좀 자유화됐는가 네. 민주화됐는가 아주 그건 중국 사람들입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예. 아주 그러니까 서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중국 사회가 좀 상당히 밝아졌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인간적으로 억눌려서 권력에 말도 못하고 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감정을 좀 낼 수 있는 네. 물론 손목 잡고 싸우는 게 좋지 못하지만은 네. 자기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역시 좀 대방의 그 개방된 영향이다 그렇게 예, 보십니까? 예. 네. 이제 국경이지만은 거기서 우리 교포들 한 6천 있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중국 사람들보다는 생활이 나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예. 근면한 민족이라는 걸 만족하고 느꼈습니다. 예. 근데 그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이제 환인에서 고구려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집안이라는 곳으로 도읍을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제가 집안에서 한인까지 그 외국인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그 비공식적으로 지나왔어요. 네. 그건 이제 반대로 한인에서 집안으로 오는 건 더 좋겠지만은 네.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 산 속에 이 집안으로 옮겼는가. 네. 그걸 좀 자기 육감적으로라도 네. 자기 눈으로라도 좀 확인해 보자고 네. 가봤습니다. 네. 근데 역시 한인이라는 데는 조금 밖에 나가면 대평야가 만주 대평야가 심양으로 네. 이렇게 흘러 나가는 데니까 네. 공격 맞기가 좀 많지요, 가능성이. 역시 산간 오지에 첩첩산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에서 한인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6시간 가까이 네. 가야 되니까 그런 오지에 들어옴으로써 고구려가 역시 융성할 수 있었지 않았냐. 그런 감은. 근데 그 집안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 수도로서 500년을 거기서 그 지냈다. 그러면 유적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고구려 무덤만 해서 네. 적석총이라고 그럽니다만 무덤만 해서 약 2만 기. 지금 확인되는 것이 한 8천 기. 네. 전부 그 개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농지로 변해버리고 네. 우리 것이 아니니까 가령 이것은 비공개입니다. 마천구 대총이라는 건데 폭판이 시커멓게 꺼진 저 부분이 원래 그 장문총과 잘 높았는데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니까 구석에 돌이 조금 보입니다. 네. 이것도 그 파괴된 고분의 하나입니다만 저 폭판에 둥그랗게 보이는 게 저기 석실 있는 부분에 이중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저기만 남고 제일 주변은 제일 앞에 저 큰 돌이 보입니다만은 저기서부터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누구의 무덤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까? 예. 묘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실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 다 파괴됐으니까 뭐 석실 비어 있는데 이것은 이 무덤은 석실이 있으니까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환도산성 바로 산 밑에 있는 저렇게 파괴되어 버려 전부 돌 덩어리 같이 돌더미가 되어 있지만은 저희 전부 고구려의 무덤들입니다. 네. 그 앞에서 지금 농사짓 밭갈이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있습니다만 이건 그게 가까운 마을 옆에 밑에 그 돌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고구려 무덤을 파괴해 가지고 가져와서 담도 싸고 길가에 이렇게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저거 전부 전부 무덤입니까? 저 산 비탈에 있는 무덤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를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볼 때는 아주 가슴이 아파요. 네. 근데 그 무덤의 크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신분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렇다고 봐야 말씀드릴 수 되겠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저기 산 비탈에 이렇게 있는 무덤의 그 봉분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덤의 크기는 어느 정도나 돼요? 작은 것이 일변 한 20m, 큰 놈은 한 50m, 100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차로 있죠. 그 안에 사람 하나 묻기 위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 무덤을 그렇죠. 썼을까요? 그렇죠. 그만치 또 고구려의 국력이 강했다면 또 강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2만 기의 무덤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되는 것만도 8천 기가 넘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체로 파괴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확인될 수 있는 게 한 8천 기. 네. 그리고 압록강을 내려가면서도 저는 쌍안경을 가지고 많이 찾았습니다. 네. 북한 쪽에도 있으니까 네. 초산 쪽에도 많은 네. 그 무덤이 있고 또 이제 만주 측은 그 외국인 못 들어가는 데가 네. 외분구라든지 여러 곳이 고분이 수백 기씩 있습니다만 네. 그것은 우리를 상륙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전부 고구려의 무덤이라는 것을 그건 학문적으로 고분이라는 것을 그건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부 증명. 중국 사람들의 다른 시기의 무덤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니까. 중국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있고 형체는 있지만은 누구의 무덤이었는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또 그 파괴된 채 네. 도굴단이 아마 그 외래 침략자들이 뭐 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파괴된 채 안에 그러나 또 학문적을 조사를 하면 네. 옛날 유물의 일부도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문적인 조사는 거의 없죠. 중국 애들은 고구려라는 것은 변경의 역사거든요. 네. 중국 그 한민족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서 그래서 서로 발전한 것으로 네.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한 역사로는 그분들은 묘사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라는 건 변경의 역사로 해놨거든.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역사를 잘 연구를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그 문화 유적들도 형식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내서 그걸 보존해 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가선 직후에 한국 학자들도 한 25명 처음으로 여기 갔다 왔습니다만 5개분 제가 지금 이 3호분 위에서 이 담 저쪽에 중국 마을을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저렇게 가까이까지 주택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뭐 일부만 저 담장을 가지고 싸고 네. 그 주변은 전부 이 농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저렇게 담을 쌓은 것은 중국 사람들이 쌌을 것 아닙니까? 저거는 1960년대 쌌습니다. 1960년대에요? 60년대 그 쌌습니다. 우리 고구려 고분입니까? 예. 근데 왜 저렇게 또 담을 쌓고 보호를 했을까요? 그건 막 형식적으로는 안 할 수 없죠. 북하고 관계가 있었고 해서 네. 아직 북하고 관계가 좀 좋을 때는 저런 걸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안에 가는데 라이터 저 이상을 찍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이 사진을 제가 저건 오개분 북쪽에 있는 현물을 제가 작업하는 라이트를 가지고 다리관 일행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문입니다만은 화강암에다가 5색깔의 를 가지고 그려놓았는데 아주 굉장한 그림입니다. 이건 백호, 아까 본 것은 현무고 이건 백호입니다. 박물관 지금 가면 강서 대묘에 있는 사신들을 묘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룡의 꼬리 부분입니다. 이게 한 고분에서 이런 것이 다 나온 겁니다. 네 가지 벽에 있습니다. 이건 남쪽 벽에 있는 주작의 그림들입니다. 이때 우리 화가들의 솜씨라는 건 아주 굉장하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탄복할 수밖에 없는 경탄의 소리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것도 지금 보존을 위해서 문을 닫혀놓고 정확히 저것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이제 보여드린 것이 5세기 후반 혹은 6세기 초 정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한 1400년 1400년.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이제는 무용총에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935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주인공이 둘이 복판에 앉아 있습니다. 왼쪽 주인공은 그 머리 부분이 안 보이지만은 오른쪽 주인공은 저게 여성인데 손을 이렇게 끼고 남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분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고 그 다시 저 오른쪽에 조그마한 여성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찍은 사진인데 벌써 흰 부분이 많이 많아지고 중심에 앉아있던 여자 주인공들도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60년 사이에 벽화는 있었는데 거의 다 희게 되어 있는 건 저건 벽화가 떨어진 뒤에 손상 장소입니다. 저거는 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말입니다. 저기는 영하 20도, 30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얼어붙어서 그냥 떨어지고. 녹았다 얼었다 해가지고요. 떨어지고 또 습기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1935년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이거 우리 교재도 잘 나오죠. 춤추는 분들의 머리가 다 세 사람 머리가 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같은 그림입니다.
머리 부분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런데요, 같은- 1935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저 칼라 같습니다. 아니 그때는 채색입니다. 흑백입니까? 흑백으로 찍어서 채색을 한 겁니다. 채색을 합니까? 예, 예. 아하. 그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한 어쩐지 지금 그 당시에 그 칼라 필름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천연색으로 찍었는가 궁금했죠. 그때 네. 1935년이라면 일본이 만주라는 그 괴뢰 정권을 세워서 그 만주에도 이런 훌륭한 문화가 있다 하는 것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서 그때 자기 없는 기술이지만은 흑백으로 찍어서 전부 채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큰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카라를 복사를 해가지고 현장에 들어가 봤어요. 저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가슴 아프기 뭐 한이 없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한 20몇 명 갔습니다만은 10명씩 교체로 10분씩 넣고 나니까 20분 지나고 나니까 천정 부문에 이슬이 말입니다. 꽉 생깁니다. 우리 숨만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써요. 들어가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간단한 통로가 아니고 그걸 한 기역자로 이렇게 굽여서 문짝이라도 한 몇 개 넣어주고 그러면 공기 유통이 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에 공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혹은 겨울 되면 영하 20도 되니까 그런 좀 그 보온재 같은 것도 좀 넣어서 벽을 좀 쏴주고 혹은 여름철에는 안에 우리 가정에 쓰는 뭡니까? 룸쿨합니까? 방습기 정도라도 하나 채워주더라도 아주 뭐 과학적으로 고도한 기술 없이라도 위선이라도 그런 것만이라도 했으면 우리 선조들이 남긴 흔적을 우리는 보존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위선이라 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생각이 근데 많이 그것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1500년, 1400년 가까이 그 벽화가 보존이 되다가 1935년에 저 사진을 찍은 이후 저렇게 몇십 년 만에 급격히 저것이 훼손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저 사람은 그 앞에는 저 문이 없는 거니까 완전히 흙으로 덮여 있다가 열고 안에 사람의 출입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급격히 그때 변했다. 완전히 묻어버리면 그 문, 공기가 안 통하는데 그 문을 달아놓고 필요할 때는 가스 가지고 끊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궁축도 저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힘이 좀 생긴 것이 1960년대입니다. 그 앞에는 뭐 그냥 내깔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찬기가 20도 30 영하로 떨어지고 여름들은 뭐 그냥 비가 오면 빗물이 그냥 안에 스며들어오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황이죠. 근데 저것이 그 5개의 남아 있는 그래도 중국 측에서 담도 쌓아주고 한 벽화가 있는 저 고분의 이름을 통칭 뭐라고 그럽니까? 오괴분이라고 합니다. 오괴분이요? 예, 오괴분 중에서 벽화를 그 오괴분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5개 덩어리. 네. 5개 덩어리 분인데 그 중에 2개는 아주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아주 훌륭한 벽화 사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아직 발굴 안 했습니다. 못 들어가 봤습니까? 그건 아직 발굴 안 해서 묻힌 그대로죠.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이 이 다음에 가가지고 발굴을 발굴할 수도 하고 있겠죠. 보존할 수 있을 있죠. 때에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그 힘을 공동조사, 그러니까 공동조사가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춤추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것 이외에도 벽화 고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이제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되면은 국교 수립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그때까지 좀 보존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미발굴된 그런 곳에 그 고분들이라든가 사적인 자료가 되는 것을 가서 우리 손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좀 보존할 수 있도록 좀 장치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문화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자신은 고구려 문화니까 우리가 직접 개성해야 될 문화지만 또 하나는 지구촌의 한 일원이라 하는 그런 우리 세계를 볼 때 중국 사람들은 그런 역시 세계 문화재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영토 안에 있다면 자기네들이 원래는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런 형편은 경제적으로 덩어리는 컸지 그런 형편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전된 경제를 가진 우리들은 더 좀 절실하고 그런 면에서 막 국교가 정상화되기를 하루빨리 되어서
우리 학자들이 많이 가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고구려 발상지인 오녀산성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 오녀산성을 간 것은 그 천년의 요새예요. 네. 거기는 표고가 800m 넘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무리해서 차를 몰고 산길을 올라가 가지고 네. 680m 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 밑에서 680m 되는 데까지 올라가면서 저기서 이제 절벽 상태입니다. 네. 저 절벽만 해서 한 150부터 한 200m 있어요. 하, 대단한 절벽이군요. 네. 5월 초기 때문에 저 제일 위에 있는 저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움트기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산성의 정상부 모양을 아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외국인에게 대해서는 미개방 지대입니다. 못 올라가게 합니까? 저기가 천년의 요새를 이용해서 거기서 고구려가 발생했습니다. 이 고구려 발생한 그 밑부분이 바로 지금 수몰이 되어 버렸어요. 왼쪽에 네. 저 부분이 저 수원지가 보입니다. 네. 저 수원지 있는 저기는 원래는 강이었는데 네. 저 댐을 막아가지고 네. 수원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어허. 그 수원지 중심지에 우리 고구려 발상 시기에 고분 수백 기가 물 밑에 조사도 잘 하지도 않고 말이야 수몰해 버렸습니다. 네.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주변에도 저희들이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자들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번에 간 또 관심의 하나는 이 한인을 고구려 발상지라고 보지 않으려고 전공학자들은 애를 씁니다. 그런 논문들도 그건 써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하면 지금 영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그으로 생길 수 있죠. 네. 한인에서 발생했다면 거기가 고구려의 옛 땅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집안도 중국 땅 아닙니까? 나중에 말로는 저 평양으로 왔지만 이 사람 요즘 한 어떤 학자는 고구려라는 것을 원래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면 함흥에서 발생했다가 네. 그래서 힘이 강해지는 속에서 집안에 갔다가 네. 한동안 저 요하 유역까지 세력도 뻗친 지는 있지만은 네. 결국은 평양으로 돌아갔다. 이런 교묘한 그런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국교가 정상화되고 하면 우리 학자들도 이 지역을 많이 답사도 하고 국교가 있으면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네.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뭐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높은 그 이론적 차원에서 근데 그 환인이 고구려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는 삼국유사에 것은 나오죠. 삼국유사에 나오죠.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입니까? 네, 다 정확히 수록돼 있습니다. 네,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그 밑에 그 고구려 유적을 통해서도 다 증명이 됩니다. 어허. 네, 그건 외정 때 일본 학자들이 벌써 가서 일부 조사해놨기 때문에. 혹시 고구려의 후손들이 집안이라든가 환인의 그 후손이라고는 할 수 없죠. 400년이 지났으면 네, 그건 다 이동되어 중국 버렸고. 사람으로 동화됐겠지만 또 그리고 한인에 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만주족입니다. 예. 청왕조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예. 말을 다 잊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제가 압록강도 이게 돌고 거기도 돌면서 느낀 것은 불가 압록강이라는 것은 뭐 중류까지 내려와도 한 200~300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겨울 되면 얼어버리죠. 네. 얼어버리면 4톤 추력 건너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땅덩어리인데 네.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만주 쪽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문화도 음식도 뭐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우리가 어째서 그렇게 우리가 유지가 되었느냐? 바로 우리 옆에 있던 그 만주족 청나라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만들고 중국 대륙을 지배했지만은 네. 그 사람들 남은 게 지금 뭡니까? 자기 발상지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 그 발상지 만주족 사는 근거지에 가보니까 그 사람 말이 자기 말이 없습니다. 전부 없어져 말도 글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중국말 북경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족을 지배를 해봤지만은 한민족을 지배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변발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대체 문화는 뭐냐? 그 소위 폭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해봤던 자기 문화를 유지 못하는 그런 것이 그 말로가 뭐냐 하는 것을 일부 볼 때 나는 자기 민족에 가지고 있는 그 자랑이라 할까. 그 우리가 침략도 많이 당해봤지만은 그 얼마나 훌륭한
그 민족을 가졌느냐 이런 걸 느꼈어요. 네. 세금정 같은 데도 그 불과 그 강폭이 한 200m 될까 말까 해요. 바로 15세기 이성계가 이 지점을 지나갔어요. 네. 이 자리가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압록강 중류 지방의 국가안보의 초점이었습니다. 네. 이 세금정에 올라서면 만주 측에서 집안 측에서 움직인 만주족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 같습니다. 이것은 초산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수풍하고 집안 중간쯤에 연대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연대산이라는 여기가 봉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은 압록강이고 네. 오른쪽에 멀리 보이는 산들은 저건 중국 축인데 네. 중국 측의 오랑캐들이 움직이면 여기에서 경고를 내는 봉화를 올려서 서울 남산까지 연결되는 그 국경 보안의 첫 기지 봉화대군요. 봉화 첫 그 출발지가 이겁니다. 네. 15세기부터 쭉 계속되던 그런 장소가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북한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과 같이 우리 고구려 유적지를 그 답사했다던가. 그건 1962년에 것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년 전에 네. 했죠. 네. 애년이 그러니까 90년이니까 1961년이니까 네. 한 30년 예, 전. 30년 근 30년 전까지는 북한하고 중국 사이의 사이가 좀 좋았는데 그 후에 일체 사이가 안 좋아서 북한 학자들이 잘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 서울의 학자들이 갔을 때 북한 학자들 겨우 2사람 같이 온 정도지. 네. 연구를 할 기회가 북에도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예, 물론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 땅에는 못 가보셨습니다마는 강폭이 얼마 안 되는 8호국 건너편에 보이는 북한 땅을 보는 한 사학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벽두에 저 자신이 많이 좌격을 했다 이랬습니다만 압록강을 내려가니까요. 네. 중국 사람들은 2사람 내지 한 10분에 한 번씩 압록강이 굽이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눈앞에 나오는 땅이 북한 땅이 되었다가 중공 땅이 되었다가 그런데 북한 쪽은 8명 내지 한 10명이 집단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네. 중국은 그 인민공사라는 것이 해체가 되었으니까 네. 2사람, 3사람 가족 단위 네. 우리 한국의 사람과 비슷하게 되는데 그 하나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압록강변에서 기계로 물을 퍼올리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올라가는 물의 3분의 1 가까이는 떨어져요. 설비가 노후화돼서. 네. 그리고 또 누수 현상이 나는 그래서 거예요. 네. 또 한쪽에 가니까 한 사람이 이걸 이제 발로 이제 물을 퍼올리는 퍼올리는데 겁니다. 네. 3사람은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 교체 요원이고 네. 감독관 하나 있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4사람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네. 그 물 요만한 것 가지고 물 퍼올려 가지고 얼마나 그 농사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도 역시 그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 발전을 지연시키는가, 백성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는가 이런 것은 압록강을 이번에 그러니까 편도 1시간 20분, 왕복 2시간 40분을 배를 탔으니까 네. 그 사이에 북한의 그 농촌 마을들이라든지 혹은 사람 사는 것, 강폭이 200m밖에 230밖에 안 되니까 쌍안경까지 보면 사람 표정까지 알아요. 저게 초산 가에 있는 왕톨이라는 데인데 저게 이제 중공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만든 저기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쌍안경을 보면요, 네. 그 위에 기와가 반 이상 깨진 데가 있어요. 네. 그럼 사람은 사람 못 살고요. 살죠. 그리고 사람은 살고요. 못 살죠. 그럼 그 사람이 사는 동이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동이 빈집도 있어요. 있고. 빈집도 있고. 우리 이렇게 많다는 그런 것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막 가령 이거 요 이제 폭발해지 2층 집엔 뭡니까 이불을 널고 있죠. 네, 널고 네. 있으면 저런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외로
우리 서울에서 바로 평양에 간다면 평양에 좋은 데만 사진 보여주고 찍게 하지만은 뒷문으로 돌아서 보면 북한의 생활이 아주 그 처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탐사의 그 전체적인 의의를 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이번에는 실은 적외선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강개토대왕비에 네. 석회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네. 제 1단계는 보통 육안 사진 가지고는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적외선 사진을 찍어와서 그걸 컴퓨터 처리를 하면 석회가 얼마만큼 남아 있다는 것을 상당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올 가을경까지 그걸 좀 처리를 부탁을 해서 좀 하나 찍어 오셨습니까? 네. 문제를 하나 좀 더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좀 들어가서 고구려 유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들도 금으로 역시 많이 좀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보호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그 더 파손되기 전에 그 원형이 되도록이면은 많이 남아 있을 때 저희들이 재빨리 그것을 그 자료에 담아서 후세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비록 사진이지만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한 부분을 보았다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특히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의 유적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1사학자인 이진희 선생님 모시고 고구려의 옛 유적지와 압록강 건너 보이는 우리의 북한 땅을 잠시 사진으로 보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